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또 세 부담에 대한 이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하락 조정기, 이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세금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세금에 대한 부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내놓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여야가 합의돼서 보유세, 그중에서 종부세에 관한 부분이 얼만큼 개선이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대한 발의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예전 이야기에서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제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에서 8억으로 상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게 절충안이 되는 것이죠. 원래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요, 이 6억을, 이게 일반이죠. 일반 공제금액 1주택자와 일반을 나눴는데 1주택자는 원래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하자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 지금 11억인 상황인데, 이게 그 이후에 12억으로 정착되는 게 발표안이었어요. 그래서 1억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포함된 일반적인 것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근데 이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6억이 아닌 뭐 7억이나 혹은 8억 정도 수준에서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갖가지 조율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기본공제라는 것은 이 6억이라는 금액, 기존에 이 6억이라는 금액을 빼고 나서 이제 세금이 과세 표준이 정해지고 거기에 세율이 곱해지면서 낼 부과될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금액이 7억이든 8억이든 9억이 되든 올라가게 되면 이 다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줄어들고 과표가 정해지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내놓은 거는 지금 중과되고 있잖아요.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합니다. 중과. 2배가 세율이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도한 세금의 위반이니 이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은 이 조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의한,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야가 현재 6억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9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7억에서 8억 수준으로 조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에서 공제 6억, 1주택자는 11억이죠. 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정하고 여기에 세율, 종부세, 여기서 중과가 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산출한다. 자, 이 기본공제가 중요한 거는 주택 공시가 합계가 6억 이하, 6억이 안 되면 이제 종부세를 안 내지만 그 이상이면 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죠? 인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과거엔 인별과세도 아니었어요. 가구당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별과세죠. 그래서 이 배우자나 혹은 자녀와 분산해서 이 세부담, 종부세 부담을 확 낮추는 게 하나의 전략처럼 운영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이 과도한 세부담을 다 줄이겠다.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그리고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개편안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적용하면 9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합계하게 9억을 넘는 사람들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인별과세까지 적용하면 정말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과세 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은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두자. 6억 그대로 두고 11억까지를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부 수요자들은 가액이 낮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런 세금은 뭐죠? 정해집니다.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금액 넘어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5년 10년 보면요 바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은, 이게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11억까지는 아예 안 내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11억 만원 이렇게 돼도 종부세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문턱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공제는 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하고 6억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억 넘어가면 이제 공제는 6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금액 합산해가지고 세금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거랑 많이 또 꽈배기처럼 꽈놓은 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너무 꽈냈잖아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수요자들,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도 세제 정책이 알기 편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종부세뿐만 아니잖아요.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너무 다 꽈놔가지고 어렵잖아요. 계산하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오늘은 뭐가 바뀌고 내일은 뭐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 거예요. 공제 금액은 6억인데 11억 이상부터, 11억에서 만 원만 증가해도 그때부터 낸다? 이거는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은 한숨 쉴 수 있겠죠. 근데 일정 시간만 지나가도 엄청난 똑같은 세금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왜? 공제 금액 6억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게 꽈놓기만 하고 이게 뭐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김성환 의원의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당연히 이제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생각나는 게, 요거 금액 상향해 주는 대신 이 대통령 시행령을 아예 거기서 빼버리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또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리면 정부안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너무 과도한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괴리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이제 1월에 적용되면서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든 고지서는 이 하락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하락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부담이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받은 고지서가 최근 이제 앞으로의 한 5년 정도까지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일 겁니다. 일단 지금에 대한 이 여론, 국민들의 그 분노가 결국 이 완화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완화로 인해서 기본공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시가격도 정상화시킨다는 목적 아래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과세율도 폐지해서 일반 세율로 고치는 그런 작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세 부담은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피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피크인 금액 때문에, 이 세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자산을 지금 매도 타이밍도 아닌데 헐값에 시장에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진 매도는 찬성합니다. 지금 이런 하락기는요,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과대 낙폭을 보인 지역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물건은 1억 떨어졌는데 저기는 임주장 때문에 한 3억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잘 갈아타면, 물론 상급지여야겠죠. 상급지 중에 낙폭이 큰 지역이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다주택자, 투자자라면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인데 과대 낙폭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급지일 수도 있지만, 자, 이럴 때는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임대가와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의 가진 부동산 중에서 별로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과대 낙폭을 보인 지역에 접근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지금 벌어진 이 과대 낙폭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 말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낮은 가격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왜? 과대 낙폭이고 내가 가진 자산의 하락폭보다 더 큰 폭으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큰 그 작용 효과, 큰 수익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추세가 바뀌게 되면 이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대 낙폭을 보인 지역이 먼저 급등해요. 지금 여러분 기사에 여기가 얼마나 떨어졌네, 저기가 얼마나 떨어졌네 한 그 단지들이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아주 시계 반등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부세 부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물건을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과대 낙폭을 보인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조금 팔아도 될 것들 정해서 바꾸는 겁니다. 가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격 등락폭을 활용해서 과대 낙폭지에 그나마 덜 빠진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적은 가격을 주고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해서 많이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지금 12월 7일도 끝났고요. 지금은 12월 21일 신청 가능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요즘 같은 하락 조정기에는요, 여러분들 소액으로 무조건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갈아타기 했던 거고, 투자를 진행하시고 지금 시기에 접근을 하면, 시장에 접근하면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딴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비사업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장 많이 떨어지고요, 가장 많이 오를 부동산이거든요. 앞으로 이 하락기에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소액으로 정비사업에 어떻게 하면 돈을 담글까, 이거를 연구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다음 장에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무조건이요.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는, 하락기에 조정하는 정비사업의 루트,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2월 21일, 이것도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지금 여전히 주택 규제 있잖아요. 주택 규제를 피한 상가를 통한 입주권 공략. 입주권 공략. 원래 상가는 상가로 받아야 되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단지나 지역들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억이든 8억이든 공제 빨리 올리고 중과세율 이것도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겠지만 좀 내려놓으시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제 강의도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매일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